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Well-Made Design Class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과학실험 수업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사례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입니다. 과학교과에서는 사실 실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 각 고유의 그 교과에서 이렇게 좀 교과의 본질이 잘 드러난 수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 글쓰기, 읽기, 말하기, 그리고 영어에서도 역시 말하기와 같은 것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술과 그리고 음악, 체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특히 체육교과는 그 신체적인 움직임을 통한 뭔가 표현들이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 미술교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과 결과,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 디자인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음악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막 보니까 오카리나도 연주도 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뭔가 연주도 하고 요즘은 조금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교과의 그 중점적으로 그 이렇게 나타나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어떻게 수업에서 잘 구현해 볼까 고민하는 부분이 선생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 과학교과에서 많이 하는 그런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내 교과에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뭐 실험에 대한 그런 정의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학생들은 실험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막 실험한다 얘들아 그러면 와 이렇게 박수가 나올 정도로 좋아하지만 막상 실험과 그 실험 과정과 그리고 실험 결과를 이렇게 좀 세밀하게 연결하는 과정을 가지고 가다 보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요 라는 말을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재미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잘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모든 활동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계를 되게 천천히 세세하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좀 그 단계를 구조화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핵심 역량은 탐구 능력과 사고력이고요. 실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사가 주로 안내하는 교과서를 보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식 과학실험, 우리가 가장 그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수업 방식이죠. 그래서 다른 교과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뭔가 그 프로젝트 활동이나 탐구 활동이 있으면 교과서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이제 답을 적어보고 발표를 하는 형식,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수업 형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나쁜 수업의 형태는 아니죠.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의 주제에 알맞게 수업의 방식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사와 학생 주도, 우리 양념반 후라이드반처럼 제가 교사반, 학생반 이렇게 해놨는데요. 교사가 어느 정도 안내를 하고 학생도 좀 더 자율성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학생 주도, 교사는 처음에 문제인식 정도 안내를 하고요. 단계별로 물론 뭐 수행평가를 할 때에는 주요 사항이나 채점 기준은 안내하겠지만 학생들이 주로 실험을 그런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끌어나는 과정들이 학생 주도형 실험입니다. 실험 방법은 귀납법,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연역법은 어떠한 그 명제가 있으면 명제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한다. 가설 연역법은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과학에서는 주로 세 가지의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 귀납법과 가설 연역법이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막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은 교육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과에 해당하는 교육학에서도 혹시 이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 정도에 따른 이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펠라라는 학자가 실험 수준에 따라 구별했는데 1단계는 학생이 자료 수집만 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물론 학생이 주도적이지 않은 좀 약간 수동적인 형태가 되겠죠. 결론도 교사가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형태는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학생이 수집하고 수행하고 결론까지도 학생이 내서 보통은 2단계의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여기 실험 계획도 이제 학생이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4단계는 가설 설정,
5단계는 전체 다 모든 과정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교육원 또는 뭔가 프로젝트 활동들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요즘은 수업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학생의 참여 정도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막 고려하고 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여기까지는 해야지 이런 고려를 하진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학생들에게 어느 부분까지 열어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래서 선생님의 과목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 정도일까요? 그래서 전공 과목에서 계획, 실행, 정리 3단계로 나누어 생각했을 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의 키포인트는 수업의 구조와 단계별 안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학습 활동지를 굉장히 구조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학습 활동지 많이 만들어 보셨죠? 학습 활동지 만들어 보다 보면 학생들이 딱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 위주로 안내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A4 4장이 만약에 이제 제가 활동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걸 4장으로 내주면 학생들이 종이가 되게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현장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4장은 A3에다가 앞뒷면으로 이렇게 놓아줍니다. 두 쪽 모아찍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한 장으로 해결되죠. A3 한 장으로 해결이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느낄 때 사실은 원래 A4 4장짜리 활동인데 이것을 한 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아, 이게 할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그런 프린트의 그런 형태도 아이들은 의외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우선 구름 발생 실험인데요. 구름 발생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URL 넣어뒀는데요. 나중에 추후에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목록을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실험 과정을 촬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편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예측하고 P가 예측, O가 설명, O가 관찰, E가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측 한번 해보고 직접 영상을 한번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실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고요. 이론, 예상, 실험 영상 시청 설명, 보고서 작성까지 했고요. 교사가 직접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실험 수업에 또 지금 콘텐츠가 결합된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업의 형태가 많이 진행이 되고요. 직접 제작하지 않으시더라도 예를 들어 유튜브에 있는 좋은 양질의 영상을 찾는 것도 사실은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작하실 수도 있고 적절한 영상을 찾아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쭉 작성을 했고요. 이 실험 과정이 마지막까지 유의미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저는 시험 문제까지, 지필고사 시험 문제이거든요. 이렇게 시험 문제까지 연결하는 과정까지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마찰전기에 의한 정전기 유도 실험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했었냐면, 사고 실험이라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들한테 재료만 알려줬어요. 스탠드, 실, 풍선 2개, 털 가죽이 있어, 얘들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밀어낼 수 있는 실험을 한번 고안해 보도록 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하지 않고 재료만 주고 실험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2~3명의 학생들이 모둠을 이뤄 준비물을 보고 사고 실험, 예상하여 실험을 작성하게 하고 그 중에서 발표를 해서 한두 개의 그 방법을 이제 하면서 아이들에게 시범으로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발표 자료도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했죠. 자, 마찰전기에 의한 정전기 유도. 아이들 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합니다. 안내를 아무리 잘해줘도 이렇게 제가 1, 2, 3, 4로 하라고 해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번호대로 실험 방법을 쓰고 어떻게 될까 하고 했는데 제가 사실 생각한 거는 여기 왼쪽의 학생처럼 실실하고 털가죽을 풍선에다 묻히고 나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돼서 멀어진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건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하나는 실을 매달고 하나는 손으로 이제 털가지고 문지른 건 똑같은데 하나는 손으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세팅한 실험보다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멀어지더라고요. 잘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과정을 보고 학생들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진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예상하거나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조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기화재기 보고서를 마지막 이제 학생들이 사고 실험 후에 이렇게 정리해보게 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재미있었다. 여기 지금 김지훈 학생 사고 실험을 설계하며 맞든 틀리든 다양한 방법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었다. 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 실험이 이 실험 되게 별거 아닌 작은 실험인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수업 디자인. 자, 달의 측정 데모 실험인데요. 굉장히 전통적인 실험입니다. 연필 아시죠? 그 연필의 끝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의 크기랑 같아지는 순간 펜을 두고 나서 거리를 측정해서 그 비례식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달의 크기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제가 이걸 조금 재미있게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각색을 했냐면 이렇게요. 얘들아, 여기 독이 묻은 그 미지의 UFO가 있어. 우린 저걸 만질 수가 없어. 이렇게 상황을 준 거예요. 독이 묻은 미지의 UFO의 크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사실 달의 크기 측정 이렇게 하면은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미지의 독이 묻은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막 뭔가 약간 호기심이 뿜뿜 올라옵니다. 자, 그 대신 손에 대지 않고 선생님이 자랑 딱풀 두 가지만 줄 거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 독이 묻은 그 이 UFO 원의 크기를 알아내는 것을 실험을 한번 직접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직접 실험하는 장면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뚜껑을 손으로 이렇게 잡거든요. 이 학생들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풀 뚜껑에다 종이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오, 굉장히 또 그 나름대로 거기서 또 생각을 해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팁. 수업 활동을 할 때에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어떤 수업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달의 크기 측정 실험, 독이 묻은 미지의 UFO 크기 측정 실험, 광물 관찰하기, 광물 탐사대. 네, 보이시죠? 그래서 활동의 특징이 드러나면서도 눈에 띄고 재미있는 개성 있는 제목을 고안해내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건데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행평가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도장을 주는 시스템을 했었는데 그 학습 도장판에 도장을 주는 거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제가 요선 얘기했어요. 그림, 계산식 및 과정,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오차의 원인, 실험의 유의사항 이렇게 제가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제목도 재미있게 제가 표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딱 맞은 조, 그다음에 뭐 자료를 잘 만든 조, 발표를 잘한 조는 도장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뒤에 값 지금 보이시죠? 7.3, 10.5,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9.3, 그다음 8.8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림을 그리고 실험을 직접 설계하는 그런 과정들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8.8. 이때 기억이 아마 한 9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가 지금 되게 굉장히 잘 한 거죠, 실험을. 네. 자, 그 다음에 실험입니다. 광물 탐사대인데요. 광물 그냥 이것도 굉장히 전통적인 실험이에요. 광물 관찰하고 보고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얘들아 광물 관찰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물론 재밌어 합니다. 광물을 워낙 좋아합니다. 처음 보기도 하고. 그런데 광물 탐사대야 얘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애들이 갑자기 뭔가 책임감이 발동하고 뭔가 갑자기 과학자처럼 자기가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발견학습 귀납법 모둠 활동지고요. 학생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광물을 분류해봐. 색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광물을 보고 분류 기준을 직접 설정해서 한번 나누어 볼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차이점. 예전과 다른 점은 학생들이 분류 기준을 직접 설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중1 학생들하고 했거든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행했냐면 처음에 이제 광물 이식고개라는 것으로 학생들하고 이제 광물 관련된 내용들 정리도 좀 하고 좀 친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광물 박스, 자, 오늘은 여러분 광물 탐사대입니다. 자, 만져보고 관찰해서 도구들도 활용해서 이제 관찰해 주시고요. 분류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이제 수업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선택 활동, 보석도감을 만들거나 액자도 만들어 보고요. 이런 3D, VR 캐릭터 만들기 활동들도 뒤에 추후에 같이 연계해서 융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공을 했는데요. 요 종이를 모둠에 한 4~5장씩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분류 기준을 여기다 쓰고 여기에다 관찰한 내용들을 쓰고 뭐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이제 학생들이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분류 기준을 밝은색, 어두운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라 해야지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배우고 온 것 같아요. 학원에서 뭔가 선행을 하거나. 그런데 이 학생들 지금 봐주시겠어요? 시각이라고 지금 표현했거든요. 뭔가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색연필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 색깔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때가 학부모 공개 수업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손들더니 선생님 뒤에 저기 제 사물함에서 색연필 가져와도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져오세요라고 하고 이제 가져온 이후에 뭘 했는지는 못 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이는 색깔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는 거. 정말 저는 요거에서 물론 이것이 좀 더 그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이게 진짜 학생들이 과학에서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구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석의 반응, 자석 이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철석이 원래 자석에 붙는데 여기 안 붙는 거예요. 제가 샘플을 준 거에서.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된 게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광물은 균일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균일하지 않은 불균일 혼합물이다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친구들이 정리한 모든별로 정리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칠판에서 한번 정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무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보기 예쁜 것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기준을 설정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해서 막 수업이 뭐 얘들아 너희들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가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조차 이 수업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오히려 저 교사에게는 과학 학생들이 가진 광물에 대한 그런 오개념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작성했고요. 제가 이거는 사실 이제 별도로 이제 넣었는데요. 이 수업 내용들, 물론 이 수업만 정리한 건 아닌데요. 이런 다양한 그때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수업 사례들을 모아서 제가 그 한국 창의재단에서 하는 과학창의재단에서 하는 그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에 나갔어요. 다른 선생님하고 함께. 그래서 그때 과학 수업 사례를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업 시연을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광물 탐사도 여기 보이시죠? 박스 광물 가져가서 직접 했던 것처럼 수업을 제가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이런 수업 사례들이 모아지게 되면 선생님들의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수업 수출, 사실 제가 이제 수업을 수출한 거잖아요. 수업 수출에도 진짜 기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우스개로 한번 그냥 소개해 드렸고요. 이렇게 다양한 수업 사례가 결국에는 대회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굉장히 열려진 실험이었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상입니다. 중3 학생들하고 했고요. 샤프심과 연필심을 활용해서 저항,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난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가설까지 설정을 해야 돼가지고요. 모둠 2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둠을 사실은 3인 이상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인, 4인이 되다 보면 이미 한두 명 정도는 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참여도가 떨어지게 된 분위기가 모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보통 모둠을 구성할 때 2인 내지 3인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4인은 잘 하지 않습니다. 4인 근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4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28명이다 하면은 4, 7에 28, 딱 7조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2인으로 주로 하고 예를 들어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하는 조를 3명으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조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가설을 설정해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험 과정들, 펠라의 실험 수준 4, 그래서 5에 해당하는 것으로 4입니다. 문제인식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실험입니다. 실험 이렇게 주고요. 탐구 실험을 설계하는 것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회로도 데이터 이런 식으로 설계를 먼저 해봤고요. 모두먼끼리 그 실험 설계한 거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종이에다가 학생들이 직접 실험 결과를 도출하게 했고요. 이렇게 실험 장면도 이제 그때는 네이버 밴드 이게 한 2018년도에 네이버 밴드에다가 사진을 올려서 사진을 학생 모둠별로 다 인쇄를 따로 해줬어요.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실험한 장면을
이렇게 인쇄해 주는 것 자체도 되게 물론 교사에겐 일이지만 학생들 실험 보고서에는 당연히 자기가 찍은 사진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는 계속 사진을 그 학생들 사진으로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만의 그런 실험 과정이 잘 드러나는 보고서를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림조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고서. 이제 모든 별로 했다면 마지막에는 개별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제대로 실험 과정과 결과를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수민 학생이 아무런 도움 없이 처음부터 내가 실험을 설계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처음이라 낯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해보니까 뿌듯하고 기억에 더 잘 남았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 학생 굉장히 학습의 그런 그 집착도가 높아서 열심히 하는 수업에 잘 참여하는 학생이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학생들이 직접 음료수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계하고 여기 다 보이시죠? 제가 안내한 게 없어요.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액도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시죠? 그리고 자료 해석까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크 뿌리세포 현미경 관찰 실험인데요. 이것 역시 학생들이 자기 그 프레파라트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그 프레파라트로 관찰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 네이버 밴드에다 또 올리며 그걸 인쇄해주고 그것을 붙여서 이제 확인하는 걸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된 중기 이런 과정들 보이시죠? 지금 전기, 염색체 지금 보이고 여기 보면 지금 후기에서 말기 이렇게 그 그림에다가 단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과학자처럼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각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핵심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의 방식들은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보고서거든요. A3예요, 이거 역시. 제가 얘기했죠. 4장으로 절대 안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A3 앞뒤로 한 장으로 줘서 저도 채점하기도 편하고 학생들도 보기도 편하고 이렇게 항상 제공을 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활용 과학 수업인데요. 제가 기학 관련된 실험을 이제 이렇게 3개의 종류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거나 또는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안내하면 영상을 보고 실제로 학생들이 패들렛에다가 이제 뭔가 댓글을 달고 하는 작업들의 수업이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시차 실험인데요. 이 시차 실험 역시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재교육원에서 했던 수업인데 영재교육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과학에 집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실험에 대해서 안내하고 직접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시차를 측정해서 그것을 구글 프레젠테이션에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친구들 피드백, 교사 피드백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막 제가 얘기 안 해도 줄자까지 꺼내고 막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확실하게 준비물 자료하세요라고 했지만 이렇게 줄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크롬북 이 현장에 많이 보급이 되어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수업들을 많이 기획을 하셔야 되고 실제 임용고시를 시험을 볼 때 뭔가 면접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보는 것도 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렇게 물체 운동을 측정하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이것으로 직접 물체 운동을 분석하는 과정을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나도야 과학실험 덕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물체 운동 분석하기 지금 8차시죠. 아마 더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맥시멈 8차시로 해놨거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 물체 운동을 대강 뭐 등속 직선 운동 또는 자유 낙하 운동 이렇게 대강 분석하는 게 아니고 직접 계산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안내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런 수업 자료들은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수업 후기를 올려주시면 그때 수업 후기에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제 글에서 따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나중에 블로그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트 뭘 내야 되는지 제출 기한 이런 것들도 되게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은 뭐 해야 되지? 몰라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안내를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을 안내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런 평가 기준도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학생들이 왜 제가 점수가 깎였는지, 왜 점수를 더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험 계획을 학생들이 직접 세우고요. 역시 실험 계획 세운 거예요. 패들렛으로. 예전에는 보니까 이제 종이에다 했는데 이제 패들렛으로 옮겨졌죠. 그쵸? 패들렛에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영상 이제 제가 요거 수업 시간에도 보여주고 본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 코로나 그 상황이 초반기여서 이렇게 직접 모둠으로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학생들한테 집에서 하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학교에서 1시간 정도는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 사진도 올리고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올리는 작업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줌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뭐 줌에 예를 들어서 30명의 학생이 있다면 4명씩 나누어서 회의실에 다르게 들어가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제 다시 원래 회의장으로 와서 발표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주고 학생들이 이제 실시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지금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 이런 위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영재교육원에서 수업했던 것인데 알 수 있는 점들을 논의해서 써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패들렛에다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들렛이 사실 좋은 것은 학생들이 자기가 사실 종이에 쓰면 친구들이 뭘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패들렛을 쓰면 친구들이 무엇을 썼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물론 다른 친구 걸 보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것을 참고해서 자기가 더 발전시키고 보완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패들렛이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에 이제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실험을 할 때 학생 주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를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막 학생들한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 부분도 굉장히 세심하게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그 수업 자료들 PDF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명, 2인 한 모둠, 최대 3명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임승차 방지해야 되고요. 역할이 적절하게 쉬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2명은 좀 사실은 되게 시간이 촉박해요. 3명인 줄은 조금 적절하고요. 그래서 2명에서 3명 정도. 그리고 저는 항상 모둠과 개인별 평가를 혼합합니다. 왜냐면 모둠에서 무임승차로 사실은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별 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이 직접 이 과정들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래서 혼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험까지는 같이 했다면 결과 분석은 개인별로 한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자, 다음 네이밍 제가 말씀드렸죠. 매력적인 제목은 참여 의지가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료에서 공통점, 차이점, 자료 분석 이런 것들, 즉 과학자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 교과의 본질, 핵심 역량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사가 같은 전통적인 실험도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A라고 했어도 A를 다르게, 아까 그 달의 크기 측정 보이시죠? 그것처럼 살짝 틀어져서 발상을 좀 전환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2번째 수업 유형인데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교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업 유형입니다. 매우 사실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극소수의 교과에서만 했었지만 지금은 뭐 거의 모든 교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교과별로 좀 특성이 이제 드러나겠죠. 자, 일단 PBL, Problem Based Learning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실제적이고 복잡한 질문, 문제,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학습자가 지식 기술을 배우는 교수 방법으로 실제성에 기반해야 됩니다. 뭔가 실생활과 연결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요. 존 듀이의 철학, 그다음 문제 기반 학습, 이런 구성주의의 그런 그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즉 학생이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주인공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디자인 싱킹 기법을 활용하여 전기화자기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굉장히 길죠. 제가 어느 날 그 발명 연수를 갔는데요. 디자인 싱킹이라는 그런 기법을 알려준 거예요. 뭐 별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딱 이렇게 뭔가 하나의 그런 프로세서, 과정,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딱 배우고 내가 전기화자기 수업할 때 애들하고 그 산출물 만들 때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봐봐요. 전기화자기 산출물 제작하기보다는 전기화자기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뭔가 약간 전문적이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니지만 용어 선택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모두 이때는 3명에서 4명 정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아이디어 캠퍼스, 프로토타입 제작, 자기평가지, 모둠평가지까지 해서 했는데요.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 학생 4명이서 마찰전기, 정전기, 유도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하겠어요. 모둠으로 앉았을 때 마찰전기, 정전기, 유도, 아이디어 그다음에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그다음 전동기의 원리, 전자기의 유도,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걸 해볼까요? 전동기의 원리가 사실 모터이거든요. 우리 모터 많이 사용되죠. 뭐 휴대용 선풍기, 그다음에 뭐 세탁기에도 이용되고 이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가 사실은 이미 이용되고 있지만 어떤 새로운 상황으로 설정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어떤 학생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화장을 하는데 브러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브러쉬에 전동기를 달아서 좀 더 균일하게 하고 속도를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이런 전동기, 모터를 가지고도 새로운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들, 문제를 해결해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마지막 산출물이 나왔을 때 그 희열감은 굉장히 생각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물론 우리가 살면서 막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그 학생들이 앞에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그 붓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붓을 잘라야 되는데 붓 뒤에가 나무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길이를 조절해야 되는데 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제가 사실 뭐 답을 주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어떻게 뭐 톱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은 혹시 행정실 가가지고 이거 나무 자를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잘라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가서 직접 자르거나 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가서 아이들이 딱 재단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A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요소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것들을 사실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이렇게 모아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학생들 여기다 이렇게 선택한 아이디어를 붙이고 그래서 모둠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자 이렇게 논의상 보이시죠? 그리고 다른 모둠의 조언도 받아서 그럼 우리가 요걸 조금 조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둠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도 거쳐봤습니다. 이때는 거의 진짜 한 12차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전기 방지 패드 주유소에서 이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것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음성 경보기를 넣은 거예요. 실제로 이 정전기 패드는 있잖아요. 음성 경보기를 넣는 게 이 아이들의 그 아이디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알림이를 넣는다. 네,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좋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 캔버스 지금 보면 우리가 이런 정전기 원리를 이용해 먼지 사르르 덮개 그래서 정전기 패드를 가지고 여기가 먼지가 타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페트병 잘라서 여기다 정전기 패드 붙인 거예요. 간단하지만 이거 아이디어 나온 것 자체도 아이들은 굉장히 대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구체화한 거잖아요. 여기 아이디어 캔버스 지금 보시면 양식, 작품명 좀 재미있게 눈에 띄게 하라고 했고요. 구상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활용 상황 장점 그 다음에 과학적 원리 제가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라고 했어요. 역할을 좀 나누어서 하라고 아이들한테 했고요. 그 다음 제가 하면서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수정 보완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부분들을 피드백해주고 얘기해주면서 그런 산출물의 그런 수준과 형태가 이렇게 좀 진화되는 모습들이 제 눈에도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저 이제 만들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게 어두워지면 이게 켜지는 거거든요, 전구가. 어두워지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다가 그러면 종이 색깔 어떤 거 쓰면 될까 얘들아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뭐 뚜껑을 하면 될까 하다가 이렇게 검은색을 덮은 거예요. 이거 찾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 네. 그쵸, 별거 아닌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과정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횡단보도인데 지금 이거 그 크리스마스 전구 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안내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 이 학생은 자기가 좀 이런 그 공학 만드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두이노 컴퓨터 가져와가지고 여기 손잡이 지금 배터리 보이시죠? 하고 초음파 여기 센서하고 여기다 초음파 센서에 아두이노 보드에 지금 이미 가까워졌을 때 삐 소리가 나도록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퀴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 지팡이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드랑은 이제 학교에서 제공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제공한 것은 별거 없는데도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재밌으니까 막 재료를 바퀴도 막 처음엔 작은 거 갖고 왔다 나중에 큰 걸 자기네 갖고 오더라고요. 이런 과정들 굉장히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자기네가 재료를 가져왔다는 건 그만큼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발표인데요. 발표를 할 때 저는 자리를 항상 이제 앞쪽에서 보통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발표할 때 집중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들아 책상 좀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 좀 동그랗게 앉아서 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조금 보기도 가깝고 좀 집중도도 좀 계속 유지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니지만 이런 시도들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을 이렇게 자기 모든 걸 빼고 발표 내용 정리하고요. 이때 좀 재밌게 했어요, 제가.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만든 그런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 거야. 스티커를 투자를 하는데 최대 3개, 최하 하나야. 자기 모드면 투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이제 몇 개를 투자할지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실제 스티커를 줬어요. 이제 이렇게 된 조그만 거에 자기 이름을 써서 그 모둠에 가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둠 주유소가 지금 2개잖아요. 그 모든 학생들이 이 주유소의 그 학생들에게 붙여준 개수를 가지고 이제 모둠별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둠별 평가가 지금 되게 객관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라 말을 못해요. 이게 왜냐면 제일 많이 나온 조, 제일 적게 나온 조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모든 평가도 점수에 조금 반영했습니다. 조금 한 1, 2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돌아다니면서 이거에 자기 이름 쓴 거 지금 스티커를 이렇게 지금 붙인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평가지를 가지고 이제 정리했고요. 프로토타입, 자기네 프로토타입 창의적인 것 같아. 자기네 프로토타입이 실생활에 유명한 것 같아. 잘했던 점,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환 기능을 배웠다. 협업하는 걸 배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재미있게 또 제가 축제까지 해봤는데요. Science Produce 101이라고 해서 각 반의 1등 산출물을 이제 과학실에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년들, 이 당시 3학년이었는데 1, 2학년 학생들 3학년까지 다 초대를 해서 아이들이 보고 투표를 해서 왕중한전을 해서 제가 맛있는 이제 간식, 피자 간식도 사주기도 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투표도 하고 소감도 쓰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가 그 항목 제가 얘기했죠. 점수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지 학생들이 이야기를 뭔가 평가 점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상중하, 급간 차이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생활기록부에 정리한 건데요. 아까 그 지팡이 있죠. 아두이노 가지고 초음파 센서 가지고 만든 학생의 그 생활기록부인데요. 이거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거의 꽉 차요. 1,500자거든요. 이렇게 이 학생이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모습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생활기록부입니다. 네, 그리고 구조와 기능, 뭐 이해를 도왔다. 커다란 바퀴를 가져왔다. 그다음 초음파 센서의 위치를 뭐 변경시켰다. 그다음에 어려운 것을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했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탐구의 능력을 이루어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잘 생활기록부에 담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2번째인데요.
오감만족 입체 천체 조작부. 이제 뭔지 감 오시나요? 오감만족. 아, 뭔가 눈. 그다음에 뭐 냄새는 사실은 여기서는 없고 손으로 만지고 소리로 듣고. 그래서 제가 이번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에는 좀 이렇게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번에 그런 목표였고요. 하드보드지를 학생들에게 1인 1 하드보드지를 제공했어요. 검은색, 흰색 신청을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료를 직접 만든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종이랑 하드보드지 다 제공했고 사진도 필요하면 인쇄도 다 해줬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선택하고 검색하고 디자인하고 만들고 피드백 한번 하고 발표도 한번 하고 자기평가지 세이펜으로 녹음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평가 기준 지금 보이시죠? 과학 내용 구성, 피드백, 오디오북 있느냐, 발표, 관찰, 자기평가까지 해서 20점이었고요. 실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양에 관련된 주제로 이렇게 만든 자료입니다. 당기면 이게 지금 태양 모습이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이펜 지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설명 이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찍찍이로 다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얘도 여기도 다 움직일 수 있고 손으로 열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세이펜으로 녹음도 넣어놓고요. 요거 영상은 제가 URL 추후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이 평가해 준 것들 평가 넣고 그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과학 지식 점프 총평까지 해서 평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활동을 할 때 마지막에 자기평가지 또는 뭐 보고서라도 한 장 꼭 넣어서 스스로의 생각이 표출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뭐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항상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저도 평가할 때 좀 객관화하기도 좋고요. 네, 친구들이 이제 준 거예요. 이 친구들.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다. 게임 형식이라서 재밌다. 원하고 바랐던 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걱정이었는데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시도해봤더니 됐다. 이게 별거 아닌데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데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다양한 이야기 플랫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 중3 아이들하고 뭘 해봤냐면 미라클 프로젝트. 또 제목이 좀 뭔가 약간 미라클, 뭔가 희망적이죠. 그래서 미래과학 기술을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 한번 해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라클, 뭔가 기적을 이뤄내보자. 이런 것들의 그런 맥락으로 한번 가봤고요. 일단 개인별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고 그 개인별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융합한 자료를 만들고 자기 평가지까지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미라클 프로젝트, 미래의 과학기술의 새로움을 탐험하다. 20점 그때 수행평가였고요. 온오프라인 그때 혼합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이때는 사실 아이들이 막 익숙하지가 않아서 안내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어려워도 했어요. 그래야지 제가 아이들한테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고 이게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어떻게든 구글 클래스룸에서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그 당시 스마트폰으로 프레젠테이션 쓰기 힘든데도 어떻게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 카드 뉴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융합 그 과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글 쓰고 점수 제가 말씀드렸었죠. 온오프라인은 이렇게 혼합되어 있고요. 이게 여기 직장을 먼저 가보면 여기 지금 보면 주제가 다양해요. 주제가 되게 다양한데 그 주제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융합을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바이오 에너지 그 다음에 튜브 트레인 이 아이디어를 지금 융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튜브 트레인을 이용해서 뭐 한다 이런 그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사실은 상상이지만 이런 융합 과정을 통해서 사고가 확장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며 수술하는 혁신적인 기계 하이퍼루프. 그래서 하이퍼루프에서 이렇게 의료용 로봇으로 웨어러블 이런 그 착용한 그런 걸 가지고 측정하고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하면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신속한 드론 택배 우주마켓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용품을 검색하면 AR 앱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 해보고 드론 택배가 옮겨준다. 이런 식입니다. 괜찮으시죠? 되게 재밌어요. 상상하는 이 과정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에 Dreams Come True. 마지막에 자 지금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여러분은 세계 과학기술 대전에 와 있습니다. 자 당신의 그런 과학기술에 투자자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인터뷰 자료를 제작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같은 글쓰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상황을 새롭게 설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해봤고요.
네, 프로젝트 수업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종 산출물의 형태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둠 또는 개인 활동 산출물의 형태와 작업량을 결정하시고요. 모둠 내 평가는 전 최소로 했지만 모둠 간의 평가 적절하게, 그 다음에 자기 평가는 반드시 저는 넣는 성향이고요. 모둠 내는 이거예요. 4명이 있는데 서로 평가를 안 좋게 주면 그게 모둠 활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안 하는 학생만 제가 감점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실 거의 모둠 내 평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모둠 간 평가는 아까 그 스티커로 했듯이 좀 객관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 자기 평가는 반드시 넣어주시는 것,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 되게 중요한데요. 랜덤으로 할 수 있고 주제별로 할 수도 있고 자리, 학생들이 자기네가 하고 싶은 뭐 친구들끼리 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준비물 저는 좀 사진이나 이런 거, 재료나 이런 걸 학교에서 많이 제공하긴 하거든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수준이 높은 산출물이 나와서 학생들이 수업이 끝났을 때에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A3 활동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A3를 저는 진짜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글쓰기 수업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과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습니다. 뭐 국어교과나 사회, 뭐 도덕교과에서는 굉장히 뭐 흔한 수업 방식일 수도 있지만, 과학에서 토론한다는 것은 일단 뭐 주제 선정도 어렵지만 그런 운영적인 측면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디베이트, 토론을 수업에서 해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같은 동학년 선생님 중에 그 국어 선생님이신데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사실 수업을 공개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1시간만 좀 들어가서 보면 안 되겠냐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학에 맞게 접목해서 변형해서 이제 접목한 그런 수업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토론 및 글쓰기는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말해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통해서 최종 결론까지 그래서 말하고 글쓰기를 하는 그런 좀 사실 과학에서는 좀 귀한 그런 수업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정은 우선 과학적 근거랑 정보를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어떤 걸로 했었냐면은 그 우주 개발 및 탐사 관련된 것으로 찬성과 반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찬성을 하고 싶겠지만 아이들끼리 논의해서 찬성 측, 반대 측을 나누라고 했어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 주장에 관련된 것을 이제 예를 들어 달 탐사 찬성, 달 탐사 반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하고 그 친구들끼리 모두먼들끼리 정리한 포스트잇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주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가 여기 있는 포스트잇, 자기가 쓴 포스트잇도 있고 친구가 쓴 것도 있겠죠. 그 포스트잇의 바탕으로 여기 보시면 중앙 쪽에 글을 쓰는 겁니다. 발표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션 패치도 이렇게 제작하면서 뭔가 그 우주 개발이나 탐사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경험해 봤고요. 실제로 디베이트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뭐 발언의 시간이나 이런 건 제한을 두지 않았고 내용은 그래도 암기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중의 경청 및 질의응답 여기 보면 다른 모둠이 발표할 때 이제 쓰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최종 결론 글쓰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반에서 잘했던 그런 학생들을 모아 디베이트 왕중왕전도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주 탐사 및 개발 토론인데요. 토론 수업을 할 때 자리 배치 보이시죠? 굉장히 진짜 토론처럼 저희가 좀 그래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요. 역시 A3를 활용해서 토론지를 여러 장으로 주지 않고 한 장, 4쪽이었거든요, 그때. 한 장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모습들, 그리고 자료 수집하고, 이제, 이건 조작복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이제 토론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주제가 있었는데요. 달기지 건설, 소행사 탐사,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우주망원경, 외계 생명체 탐사에 관련된 찬성과 반대를 나누었고요. 총 4명 정도의 모두먼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총 8명에서 찬성 측 4명, 반대 측 4명, 뭐 이 정도로 구성을 해서 총 이 주제당 한
7, 8명씩 모두 구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총 10시간 정도 걸린 수업이고요. 찬성 4명, 반대 4명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찬성 측에서 반대하는 사람의 반론하는 사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역할을 나누어서 이제 나눌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 보시면 여기 포스트잇 붙이는 곳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달기지 건설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표시하고요. 글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경청 전과 경청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처음에 예를 들어 달 탐사, 달기지 관련해가지고 처음에는 중립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반대측 의견이 좀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반대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찬성 측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보고 난 후 학생들의 그런 생각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학생들이 이거 분류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료.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가지고 여기 글 쓴 모습입니다. 굉장히 막 지저분하죠. 왜냐면 이게 발표 자료가 물론 수행평가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발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그 자료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고치고 또 추가하고 보완하고 삭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저희는 과학교과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말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수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션 패치를 만들면서 뭔가 좀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부분, 외계 생명체 탐사의 양면성, 이렇게 달 탐사,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 탐사, 우주 망원경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에서 형상화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발표할 때 발표 자료들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지금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진지하죠. 그렇죠? 학생들이 생각보다 뭔가 되게 장난스럽게 할 것 같지만 되게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순서도 이렇게 정해 두었고요. 그래서 찬성, 찬성, 반대측 반론, 반대, 반대, 반대측 반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들으면서 기록하는 부분들 말씀드렸죠. 경청 전과 경청 후를 표시해서 여기다가 표시하도록 하고 감점되지 않으려면 선택한 이유와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라고 이미 안내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네, 이렇게 신예나 학생. 지금 보면 지금 소행성 탐사 관련해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중립이었다가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반대쪽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입니다. 네, 여기도 차세대 우주망원경이 뭔지 몰라서 중립이었다가 경청 후에 찬성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탐구 활동 지금 진행했고요.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 글쓰기는 자기가 처음에 찬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 중립이나 반대로 바뀔 수도 있고요. 계속 찬성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처음에 찬성했었는데 이렇게나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는 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탐사에 있어서 중립으로 의견이 변했다. 이런 부분들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반대를 이런 생각의 변화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개별 평가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한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런 과학적인 근거,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뭔가 하나라도 더 알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들. 그래서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그런 본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다라는 이런 극찬한 그런 수업이 있었고요. 반대해서 이제 중립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쓴 거죠. 굉장히 대단하죠, 학생들이. 그래서 뭐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반대측에서 중립으로 변하게 되었다. 토론을 통해 조금 더 폭넓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반대측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웠지만 찬성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나를 보고 놀라웠다. 그래서 둘 다 모든 이런 활동을 할 때 고려해 봄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에도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강조되고 있죠. 그럴 때 자신이 물론 찬성의 의견을 견지하고 있지만
반대측 의견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는 과정이 이런 과학 수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사회, 역사, 그리고 도덕, 뭐 다른 충분히 국어, 이런 다른 교과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업의 그런 형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면 평가도 이렇게 좀 넣었고요. 모든 내에서 자란 사람들, 모든 외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그런 평가도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옷에다 미션 배치도 지금 달아서 진짜 왕중왕처럼 한번 해보는 그런 작업도 한번 해봤고요. 토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찬성 반대가 아니어도 괜찮긴 하지만 좀 더 흥미로운 그런 전개를 위해서 찬성과 반대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 토론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교사가 굉장히 세세하게 구조하고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 쓰고 글 쓰고 들으면서 쓰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세세하게 남은 점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이런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국어교과 융합, 뭐 사회교과 융합, 도덕교과 융합 모두 다 가능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융합 활동은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습니다. 각 교과의 그런 그 진도나 그다음에 평가 방식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실시간으로 투표하는 것.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리고 독서 활동과 연계해서 가는 방향까지 모색하면 좀 더 그런 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A3 활동지 아직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양한 수업 사례들을 보시면서 선생님들의 그 교과, 목에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끊임없는 고민과 시도의 그런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뭔가 수업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지도안을 구성하실 때 끊임없이 찾아보시고 고민하고 결합하고 못 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시면 결국에는 선생님만의 그런 그 노하우와 스타일이 살아있는 그런 수업이 디자인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이나 클러스터 방과 후 자유학기제, 연구회, 뭐 독서, 그리고 뭐 요즘 유튜브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그런 그 도구, 매체, 모임 등을 활용해서 연수들도 있겠죠. 다양한 활동들이 결국 그 저의 교직 생활, 수업과 그런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통과 협업을 중요시하는 그런 수업 방식. 우리가 사실 이제는 혼자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실험과학이라는 지금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만의 그런 브랜드를 꼭 가지셔서 그 방향성을 가지는 게 생각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수업, 그리고 학급 운영, 그리고 학교 그런 업무 추진, 여러 가지들이 같이 이어져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학생 참여 수업 관련해가지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